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젊고 활력 있는 도시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입니다. 지금 현재 직책이 뭐예요? 민주당에서? 작년 말에 이제 윤리감찰단장 3년 동안 하던 거 물러났고요. 지금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로만 지금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양승태 판결, 이재용 판결, 본인이 법원에 남아 있었고 내가 그 판사였다면 양승태 또 임종원 판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참 많지요. 네.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다 했기 때문에 또 항소심 판단도 받아봐야 되지만 그 사건은 수사나 재판의 관점으로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우리 헌법적 관점에서 이 사법권이 행정부나 입법권을 견제해야 되는 책무를 망각한 일이었고 또 재판의 독립성이나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은 사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번 판결에서 충분히 됐는지 아직 저도 판결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판결문이 아주 길다고 해서 요청만 해놨는데요.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신중히 다뤄져서 국민들께 설명이 좀 돼야 됐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입니다. 원래 그 정치권 진출할 때 양승태에 대한 비판 그 시점 아니에요, 원래? 그 직전에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났을 때 이제 법원에서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초대 의장으로 내부 반성과 개혁 부분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고민 중이고요. 아직 판결문을 정확히 본 다음에 특별한 의견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소와 문제가 있는 수사 등이 참 많은데 법원에서 과감하고 정확한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본인의 친인척 관련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는 걸로 봐서 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헌법적 관점, 그 염치 이런 부분을 기대했던 것들이 허망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이번에 특별사면권 행사 같은 경우에 헌법적인 한계를 위반했다라는 평가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통치행위 이런 말로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한 번쯤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년 지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4년 지나보니 느낌이 어떠세요? 현장에서 국민들의 절절한 어떤 인생을 보고 배우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거를 정치 영역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생각했던 거에 100분의 1도 제대로 못 푼 것 같습니다. 원했던 중요한 법들도 통과되기 너무 힘들었고요. 또 당내에서 그다음에 야당과 관계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내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 여러 가지 문제나 앞으로 개선점을 좀 제대로 공부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22대 국회에 가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준비를 잘하고 우리 당에서 함께 준비를 잘해서 총선 끝나자마자 21대 국회를 정말 마무리 잘하고 22대 시작하자마자 국민들이 원하시는 문제, 절절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낼 방책은 마련할 것 같다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 분위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 혼자 서서 인사드렸는데 제 인사를 받아주는 분 숫자가 이 전주에 비해서 훨씬 더 늘었습니다. 아는 척 해주죠. 인사하면 다 같이 인사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같이 힘이 많이 났고요.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당연히 현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빨리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힘있게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에 가보면은 저희 명함들 꽂아서 놓고 손님들한테 자랑한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어르신들은 명함 드리려고 그러면 지갑을 보여주세요. 받은 거 다 잘 갖고 있고 다른 우리 시구원들이나 저희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희 금천 말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만 중심 잘 잡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 스타일이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할 때 업무 스타일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스피디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느끼셨을 때 어때요?
저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과 같이 이제 윤리감찰단장으로 일을 꽤 했고요. 지금은 이제 법률특보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윤리감찰단장으로 일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편 또 사적으로 우리 당대표님을 만나면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대해주시는 이런 장점이 있으십니다. 아주 놀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된 이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 당대표를 걱정하시거나 당대표가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거나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뭉쳐서 일을 잘해라라는 얘기 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우리 당 지지자나 그렇지 않은 시민들조차도 우리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걱정이나 호감,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참 많아서 저도 우리 대표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겠지만 그 매력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다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김구 선생 증선자 김용만 씨가 입당하면서 김구 선생의 사진까지 걸린 저 장면이거든요. 근데 최기상 의원은 저기 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우리 당대표 복귀 첫날이신데요. 제가 그날 그 인재 영입할 때 사회를 봤습니다. 또 증손자분 영입하는데 함께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하고 박찬대 최고위원님도 다 선조들께서 독립운동 가셨기 때문에 그러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김구 선생 닮았어 얼굴이. 정신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 정신은 채 못 담고 있습니다. 자기 피해를 시간 드릴게요. 지난 4년 자랑하고 싶은 일, 법안 통과를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자랑하고 싶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미성년 시절에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성년이 돼서 한 번 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판단을 해서 부모가 빚이 더 많으니 한정 승인을 할 테니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겠다라고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한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알려주십시오 널리. 이거 이재명 대표 아젠다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아쉬운 점 이제 반성의 시간. 이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갈등 해결 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실한 국민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실제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 일을 여당일 때 또 제대로 못 해냈고요. 특히 저는 이제 법원 출신으로 사법개혁을 해내겠다는 소명으로 국회에 왔는데 불구속 수사나 무죄 추정의 원칙, 인간의 존엄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큰 목표를 가졌으나 아쉽게도 관련된 논의를 국회에서도 충분히 못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검찰 독재를 충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4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헌법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견제하고 바꿔내는 책무를 다음 국회에 꼭 가서 실현해보야겠다는 또 이런 다짐도 네. 한편에서는 하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새날은 내일 올게요.